어떻게 또 병역비리 때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제가요 정말 억울한 건 고의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해 진료를 맡았던 치과의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MC몽이 생리를 뽑은 것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C몽을 진료한 치과의원 원장인 정모 씨는 MBC 취재진을 만나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200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달라고 부탁해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 의사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난달 정 씨가 MC몽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편지에는 MC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루다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치과에 대한 공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진료가 늦어져 치아 상태가 나빠졌다고 핑계를 대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 씨는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MC몽을 진료했던 의사들 가운데 병역 면제를 위해 생리를 뽑았다는 의혹을 인정한 건 정 씨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이를 뽑은 것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고 8천만 원은 MC몽이 만든 쇼핑몰에 정 씨가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 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제가 네이버 지식에 물어보겠습니까? 의사한테 물어보죠. 그 정도 침해했습니다. 정 씨가 밝힌 내용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새로운 진술이 MC몽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단독 MC몽 생리 뽑았다. 의사 증언 확보라면서 뉴스를 내보내요. 그리고 법원에선 저 의사가 제가 쇼핑몰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8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 의사는 히로뽕 중독에 빠졌던 환자였어요. 범죄자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뉴스를 내보내요. 그리고 저의 이름은 MC몽이 아니라 발치몽이 돼요. 저 뉴스가 나간과 동시에 저는 전국적으로 발치몽이 돼요. 저 치아가 없음에도 면제였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에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만으로도 군대 면제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별명은 MBC가 두 가지를 만들어줘요. MBC몽과 발치몽. 저 뉴스를 봤을 때는 늘 그래요. 아, MC몽은 문제가 있구나. MC몽은 8천만 원을 주고 생리를 뽑았구나. 늘 그래요. 사람들은 그거에 빠지고 역시나 많은 사람들은 저 뉴스에 열광해요. MBC는 철했어요. 저 당시에 냈던 제가 1999년도에 엑스레이를 제출해요. 경찰에. 훈석이랑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미 제가 1999년도에 그 어린 나이에 치아가 18개의 치아가 무너진 엑스레이를 증거로 제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증거물이 사라져요. 훈석이가 죽을 때 나 형 그거 억울해서라도 말하고 싶어. 어떻게 그 증거물이 사라졌는지 말하고 싶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나라는 증거물이 날아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증거물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지금 PD수첩은 또 저를 취재하고 있어요. 제가 BPM을 만든 과정들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빅 플래닛 메이드, 또 다른 행성의 놀이터. 정말 가수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사 작곡하고 배우고 열심히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자금난에 휩싸이게 됐고 운이 좋게 차가원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차가원 회장을 만나게 됐고 차가원 회장이 그래 뜻이 맞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가 본론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대해서 자금 투여가 시작됐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가 됐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운영했을 때 당시에만 제가 계약한 가수는 비비지, 허각, 소유, 이무진, 하성운 정도였어요. 그 외에
차가운 회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 가속도를 붙이고 백현, 첸, 시우민, 더보이즈 그리고 배드빌런의 신인 엄청나게 큰 회사가 돼요. 정말 이상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차가운가 저는 경영 방식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많이 부딪혔고 많이 싸웠어요. 서로 생각하는 음악도 달랐고 서로 생각하는 경영도 달랐어요. 아티스트에 대한 대화법도 달랐어요.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엄청 싸우고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대판 싸우게 되죠. 대판 싸우게 돼. 그리고 흩어지고 가는데 넌 일 안 하고 쳐놀고 있다면서 저희 집 영상을 보내면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저한테 틱톡 우리 관계 모두가 보는 곳에 MC몽 씨는 오늘부터 BPM에 관련된 업무를 배제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을. 그 카톡을 보자마자 배신감을. 그리고 저는 그냥 떠나요. 간두고. 뭐 쫓겨난 거죠. 쉽게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얼마나 복수심이 있겠어요. 차가운과 차준영의 관계 그리고 차준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이 차준영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예요. 차준영한테 찾아가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저 이렇게 쫓겨났어요. 뭐 너 받은 거 있어? 저 받은 거 없어요. 저는 회사 지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차가원이 뭘 보냈냐면 작은 아버지 MC몽 일해야 되는데도 봐봐요. 얘 여자친구랑 이따위로 논해요 하면서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내요. 차준영한테. 그때까지는 그 엘리베이터 사진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걸 성매매 사진으로 바꾼 게 차준영이에요. 근데 저는 차준영을 믿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지분각서 해지 너 이거 포기하겠다고 각 썼어. 도장 찍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여기다 서류에다 도장 찍으라고. 도장 찍었어요. 커피를 뿌리더라고요. 온몸에. 이런 막장인 사람이 있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차가원 MC몽 불륜설. 차가원이 열받아서 보낸 얘 MC몽 여자들이랑 지 여자친구랑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논 사진을 보낸 사진을 차준영은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해요. 성매매라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한때 차가원이 미워서 차준영에게 부탁을 했고 차준영에 대해 그 미운 사진 하나로 가짜 문자를 보내요.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나서. 차가원이 미워서. BPM이 망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저에 대한 이미지, MC몽 차가원의 불륜설과 MC몽의 성매매설. 수장으로 있던 제가 그런 짓을 한다는데 회사 이미지가 나락을 가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원 회장한테 미안해요. 아니, 100 IMB배 BPM한테 정말 죄송해요. 차준영 꼬임에 제가 넘어가서 100 레이블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했어요. 그리고 서로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풀었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MBC PD 수첩은 더 팩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가원의 작은아버지 차준영이라는 인물이 악의적인 제보만 믿고 MC몽과 차가원의 회장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더보이즈가 전 회사가 5억을 제시했어요. 계약금을. 1인당. 근데 우리가 얼마를 줬냐면 더보이즈한테 165억을 줬어요. 계약금을 165억을 줬어요. 몇 배를 준 줄 알아요? 3배를 준 거예요. 165억을 주고 처음 제작비만 70억인가 들었어. 백현이는 첫 번째 앨범 100억 들었어요. 제작비.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이 아마 5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BPM은요. 제가 아는 차가원은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 투여된 금액만 1,550억. 나는 걔도 불쌍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냐면
배드빌런 의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비로 전 멤버 샤넬 입혔던 애니까. 자기 돈으로. 갤러리아 가서 자기 카드로. 이게 그러니까 운영하는 상태에서 저랑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인당 예를 들면 10만 원을 써야 돼. 그래야지 회사가 살아. 그래야지 회사가 남아. 근데 1,0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야. 난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이 이렇게 커져 왔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써? 일이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말이 돼? 계약금들을 다 얼마에 줬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난 묻고 싶어요. 이 회사는 저는 투자 받자고 얘기했어요. 지드래곤 회사 투자 받았어요. 몇 천억 투자 받았다고. 근데 이 차가원이란 여성은 투자를 거절하는 회사라니까? 자기 돈만 쓴 거야, 계속.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사기로 먹는 거야. 지 돈만 몇백억을 날리고 하다못해 이 멍청이들한테 사기까지 당하고 연예인들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저 내가 그리웠니하고 저 회사 사랑본부까지 나가고 저 계약금 15억 받았어요. 그 드림티에. 그리고 회사 나가고 싶어서 밀리언마켓 소속에 제가 회사 만들 때 나가려고 저 위약금 11억 주고 나왔어요. 5장 계약하고 2장밖에 안 냈으니까 1장 반밖에 안 냈으니까 위약금 11억 주고 나왔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1인당 15억을 받았으면 적어도 165억 받았으면 80억은 토해놓고 나와야 돼. 더보이즈도.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토해내기 싫다 이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뭔 진상이야 사실. PD수첩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폭로성으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대표님께 반론 입장 요청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불법 도박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회사 선수, 선급금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요청을 드립니다. 선급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요? 저는 회계 담당이 아니에요. 저는 프로듀서 담당이에요. 회계에 일체 관련된 적도 없고요. PD수첩이 누구누구와 인터뷰를 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차준영의 법원에서 제출한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차준영이 말합니다. 그 전에 쟤들 저기처럼 이런 거 언론에서 안 해. 조선일보, TV조선에서 깔 거야. 어제 다 약속을 했어. 애들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다 통화했어. 사장하고. 그리고 전화로 다 이야기했어. 내 조카하고 내 회사인데 한쪽 다리를 자를 거야. 내가 각오를 해야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맨날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은 뭔가 회사를 가지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가냐. TV조선에서 보도한 신동현의 원정 도박이라고 나가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TV조선에서 원래는 아침 뉴스에 먼저 나와요. 성매매. 차준영은 차가원의 작은아버지예요. 이분은 도박에 미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저랑 친할 때 BPM을 처음 만들 당시에 야, 내가 10몇억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베가스 가자. 백현아, 남자는 도박도 할 줄 알아야 돼. 나랑 같이 베가스 가자. 그 말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최재호는 2달 전에도 베가스를 갔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아리아 호텔에서 100만 불 게임을 합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5억 넘겠네요.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또 100만 불 게임을 하러 2달 전에 아리아에 갑니다. 작년 12월에도 가고 또 불과 2달 전에 100만 불 게임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꾸미느냐. 참 이 집안 싸움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차가원을 공격하고 있고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저는 이젠 다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카라큘라에서 하루 나오고 내렸는데 카라큘라한테 500만 원 받고 차가원이란 저랑 불륜설이라고 제보한 사람이 이 근데 그 이 를
공익제보자라고 내세우면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게 PD수첩이에요. 도박쟁이를 제가 도박했다고 공익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준영의 오른팔이 등장해요. 차준영의 불법을 막아주는 인물이에요. 일주일에 수차례 억대 불법 도박을 같이 하는 사이고 바둑이 멤버예요. 이 바둑이가 뭐냐면 굉장히 크게 이들이 모이는데 제가 이들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5개월 동안 저도 준비했어요. 처음에 1억씩 받고 시작해요. 1억씩 받고 시작해서 그게 수십억이 돼요.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술집에서 그걸 목격하고 1,000만 원씩 팁을 줘요. 아가씨들한테. 그리고 그 바둑이 멤버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또 여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팁을 주고. 근데 여기서 팁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민종이에요. 그 김민종은 제가 좋아했던 선배이기도 해요. 가수 김민종. 가수 김민종은 룸에서 팁을 받았다라는 얘기와 일본에 데려가서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줬다라는 이야기, 그 여성들의 친구까지 저는 녹취와 제보, 문자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고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문자 그대로 폭로해 드릴게요. 이 바둑의 멤버들이 누구냐? 차준영. 최재호는 누구냐? 김호중. 가수 김호중의 대표예요. 가수 김호중은 몇백만의 팬덤을 갖고 있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 가수는 감옥에 가 있는데 작년 12월에도 베가스에 갔고 달마다 마카오에 가서 미국에서는 50만 불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마카오에 3억씩 들고 가서 마카오에서 도박하고 있고 가수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맨날 도박만 하고 있어요. 김호종이 돈 번 돈으로 너는 도박만 하고 있다고. 근데 너무 웃기죠. PD수첩에 죄다 나오고 이 라는 옆에 있는 도박꾼이 절 도박꾼이라고 인터뷰를 해요. PD수첩은 도박꾼을 이용해서 절 도박꾼이라고 만들고 있어요. 저는 똥이에요. 저에게 이미지가 있었나요? MBC가 만들어준 MBC 뭔가 발치모. 전 똥이에요. 제 똥 속에는 당신들의 배설물이 함께 있어요. 당신네들 사람 아니야. 룸사롱마다 돌면서 온라인 바카라 하는 거. 카니발이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깔아줘요. 노트북을 깔아주면 거기서 온라인 바카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바로 따고 수십억이 오가요. 거기서 돈을 따면 아가씨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김민종한테 용돈으로 1,000만 원. 그 뽀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차준영이 만들어준 법인 롤스로이스 컬리너를 끌고 다니고 있죠. 김민종은. 그리고 MC봉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허위 제보를 하면서 성매매 제보, TV조선의 도박 제보, 이번엔 MBC에 법카로 커피도 안 사 먹어본 저한테 수백억의 도박 제보. 저요 예전에 7만 불 환전하다가 잡힌 적 있어요. 외환관리법 위반이죠. 근데요 저요 베가스 저 친한 동생들 있고 친한 형들도 살아요. 그리고 LA에 자주 가요. LA에 음악 작업도 하고 모든 녹음을 뉴욕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홀덤 좋아해요. 베가스 가면 슬롯도 하고 홀덤도 합니다. 7만 불 잡힐 때요. 저 그중에 그거 홀덤 하려고 들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외환관리법 잡힐 때 야, 차라리 잡히길 잘했다. 그중에 일부는 나 진짜 홀덤 하려고 했거든. 저요 회사 사람들한테 진짜 모두 말했어요. 모두. 나 은퇴하면 프로포커 선수 되고 싶다고. 나 진짜 포커 선수 되는 게 꿈이에요. 저 문제 있으면 저 조사 받을게요. 아니 받을게요. 그리고 2명의 연예인이 더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의 둘째 작은아버지도 계십니다. 고소하세요. 저 고소하세요. 당신네들 본
사람들의 녹취와 그거 다 공개할게요. 제발 고소해 주세요.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PD 수첩 여러분, 그렇게 룸사롱가 일본을 드나들며 다니고 2달 전만 해도 차준영은 아리아에서 100만 불 게임을 했고, 김호중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도 베가스에서, 마카오에서 수십억 대의 게임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주며 함께 밤을 보낸 김민중, 그리고 그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뽀찌를 받는 김민중, 그리고 차준영, 황신혜 선배님과 5년 동안 비빌 연애를 하면서 그 딸은 차준영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를 이렇게 망쳐놨으면 당신은 더 망가져야 됩니다.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MC 한 분, 그리고 다른 스타, 그리고 스타의 작은 아버지, 저 고소하세요. 저 죽여보세요. 저는 그러면 또 2부 합니다. 도박꾼이 도박꾼들을 PD수첩이 돕고 있어요. 그리고 PD수첩은 그 도박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도박꾼으로 만들고 있고, 회사 자금을 도박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 아무리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회사 돈을 도박으로 써? 내 계좌든 뭐든 다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걸. 김민종 씨는 차준영의 법인 소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며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 MBC PD수첩은 왜 이런 진짜 거대 비리는 취재하지 않고 차준영의 따까리 짓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저랑 차가원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청부살인업자예요. 나는 왜 이런 족밥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죽으려고 이 짓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죽고 싶다라고 문자 보내니까 협박하냐고 물으셨죠. 아니, 당신들이 날 협박하는 거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뉴는 의리 지키겠다고 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계약금 더 갖고 싶으니까 솔직히 막말로 안 빼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백현은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라 백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 지금도 백현이한테 미안하고 백현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애가 없어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약속시켜드릴게. 알았죠? 그러니까 님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저 갖고 나쁜 짓 하는 차준영 일당들, 그 무리들, 김호중 감옥 가 있는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김호중 돈 쓰고 있는 대표 혼나야죠. 근데 지들끼리 집 한다면서 에테르노 그 자랑하면서 엄청 유명한 가수의 둘째 어르신한테 돈 투자 받고, 그리고 둘이 도박 파트너이자 그러면서 에테르노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제국 만들어 놓고 건설사로 돈 안 받고 다른 계좌로 돈 받아 놓은 다음에 집 사는 사람들한테 다른 식으로 돈 받아 놓고 그 돈 흥청망청 써놓고, 여기 하얏트 호텔 국내 카지노를 미국 국적 영주권 있는 사람들만 가는데 차준영이 영국적 영주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김민종이 따라가요. 한국 사람이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따라가요. 뒤에 문지기처럼 서 있고. 이건 그들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 줬던 거예요. 파라다이스, 하얏트가 아니라 파라다이스, 워커힐 파라다이스.
이 두 군데 다 따라다녀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 저는 이젠 제 팬들이랑만 대화할 거고, 저는 틱톡의 DJ로서, 이야기할 겁니다. 더 이상 폭로는 없고요,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제 못했던 이야기는 오늘로 다 마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저는 미친놈, 더 미친놈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팬들과 이야기 나눌 거니까, 나가주시면 됩니다. 기자분들은. 틱톡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위버스나 버블처럼 팬 커뮤니티예요. 해외 글로벌 스타는 틱톡을 다 하고 앉아 있고요. 훨씬 더 위대해요. 근데 왜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이 연예인을 못하게 하느냐? 개인이 돈 벌어가니까. 회사가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돈 벌어가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회사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틱톡을 못하게. 여러분들, 틱톡은 뭐 여기서 선물 쏘고 매치하면서 선물 쏘고 하는 것들, 위버스도 똑같아요. 팬 커뮤니티로 팬들에게 서비스 통해서 선물 받고 그런 거 다 똑같아요. 근데 틱톡은 유난히 연예인들이 하면 무슨 별창 이미지를 만들어요. 여기에 이커머스까지 들어오면 훨씬 위대해요. 위버스가 클까요? 틱톡이 클까요? 틱톡이 몇천 배 커요. 근데 박시우가 몇 억을 버는 게 왜? 쥐들 배 아프니까. 그러면 아니 다른 걸로 다른 아이돌은 몇백억 매출을 내요. 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거는 아니 여기에서 내가 매치로 돈을 얼마 벌든 무슨 상관이야. 아, 본계정 저 손목 보여줬다가 일주일 정지 먹었습니다. 기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준영은 스타로 만들 거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저희 팬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또 20년 전처럼 제 모든 생활이 또 날아가 버려요. 또 숨어야 돼요. 그러기 싫어서 그래요. 저한테 아주 소중한 제보가 들어와요. 우선 제보자라는 거가 무엇인지 알죠? 제보자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제보하고 알리는 거 맞죠? 제보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그 보호받음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그 제보자라는 틀에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과 결탁하는 언론사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언론사도 어떻게 저를 성매매범으로 만들고 저를 수면제 대리 처방자로 만들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마약사범으로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꼭 어느 곳이 범죄를 악용하는 제보자들을 찾아줬으면 해요. 제보자도 검증이 필요해요. 제보자를 검증하지 않으면 그건 언론사가 아니에요. 제보자에게 결탁하고 제보자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건 언론사가 아니에요. 이 중에 PD는 라스베가스로 넘어가요. 저를 취재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취재하는 건 좋아요. 뭐 그분들의 자유니까. 라스베가스에 넘어가서 차준영, 따까리, 이 둘은 누구냐? 차준영의 절친이자 그리고 차준영의 신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PD가 중국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모의를 해요. 플랜을 짜죠. 그걸 본 사람과 그 상황을 본 사람과 그 중국 식당에서 들어가는 PD의 모습까지 저한테 제보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이분은 MBC에 있으면 안 돼요. 밥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그 범죄자 친구들과 함께 모의를 해요. 그리고 TV조선으로 넘어가요.
TV조선에서 저에 대한 뉴스 보도를 해요. S 모 씨, 그리고 BPM 사옥이 나오죠. 누가 와도 저라는 걸 암시해요. 근데 제 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1월 29일 목요일 PD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신동현 대표님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다수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신 대표님의 원정 도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전에 차준영이 이 시기에 압구정 샤브5에서 TV조선 기자들을 데리고 밥을 먹여요. 압구정 샤브5에서. 그리고 이날 저에게 문자가 와요. 기자에게. 라스베가스 아리아 및 벨라지오 카지노에서 도박 일정 외상 영수증이 있대요. 또 당시 일정에 동행했다는 수행비서의 증언과 전 수행비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신기한 게 저희가 MGM에 브루노마스 공연 때문에 차가운 회장이 비서가 갔다고 그랬는데 그 라는 사람이 제가 말했죠. 구제혁에게 500만 원을 받고 둘이 불륜설이라고 제보한 사람이자 도박 딜러이자 차준영의 바둑이 할 때부터 홀덤 할 때부터 딜러이자 저희 베가스 갔을 때 하루 종일 도박하던 여자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여자예요. 그 증언을 토대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차가운 회장은 작년 6월 차준영 씨와의 통화에서 신동현 대표님이 2022년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을 받았는데 이를 도박으로 탕진했고 결국 소속사 가수들이 공연 선거금을 받아 메꿨다 하면서 해당 20억을 갚아줬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일까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규모와 정황상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신 대표님의 입장을 직접 방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요. 어떻게 수백억을 도박한 차준영은 온데간데 없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또 병역 비리 때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차준영한테 처맞고 자살 시도한 새끼입니다.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제가요 정말 억울한 건요. 애들 공연비로 도박을 해요. 밀리언 마켓 때부터 법카 한 번 안 쓰고 회사 살리려고 저작권까지 팔면서 키웠습니다. 제가 저작권을 팔았을 때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못 줄까봐 팔았어요. 저 밀리언 마켓 때 회사 월급 한 번이라도 밀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애들 공연비로 어떻게 도박을 해요? 차준영과 TV조선 누군가랑 같이 이 작가 분위기에서 술집에서 술집 이름까지만 내가 장소까지 다 알아냈어요. MGM 마케팅 인터뷰라고 나온 사람은 차준영과 나눈 거짓대화 녹취라고 증언까지 받아냈고 그 문서가 MGM 문서가 아니라는 것까지 받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 답이 이미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한테 제가 죽어버릴 거라고 하니까 이날 경찰 불러요. 저희 집에 약 올리려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제가 차준영한테 열흘 전에 전화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전 그때 기회를 드렸다고. 전화해서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만 다 멈추시죠. 제발 차가원도 가족이고 저도 한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만하시죠. 저 그냥 한편 되고 싶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제발 이런 싸움 그만하시죠. 저 그때 그랬어요. 전 이렇게 싸우는 싸움닭이 아니에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녹취를 MBC에 보내요. 그리고 TV조선에도 보내요. 왜? 같이 밥 먹었으니까, 친하니까. 그러고 어떻게 문자가 오냐. 그렇게 뉴스를 내보냈으면서 뻔뻔하게 오늘 20일 수요일에 이 문자가 와요. 신동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입니다. 최근 제기된 대표님의 원정 도박 의혹 및 말도 안 바뀌어. 똑같아. 최근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대표님은 지난 5월 8일 차준영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차가원 씨와 관련한 입장을 언급하며 한편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을 바꿔요. 폐삿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 좀 빼달라고 하시면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장을 이렇게 바꿔요.
이 대화가 어떻게 도박 자금에서 제가 빼달라는 걸로 돼요? 또 차준영 씨는 해당 통화에서 차가운 씨로부터 120억 상당의 자금을 받아 함께 사용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이에 제가 대답도 안 해요. 너무 황당해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차준영이 계속 줄곧 외치는 게 120억 자금이 어디서 났냐예요. 근데 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국 라스베가스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입장. 첫 번째. 두 번째, 회사 자금 또는 연예기획사 선급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차준영이 했던 말을 앞잡이처럼 똑같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차강원 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공동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2판, 4판 코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연예계에서 민감한 사건, 사고 그리고 사회계에서도 관심 받는 화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사실 연예계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MC몽 씨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수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폭로에 나섰습니다. 실명까지 다 거론을 했고 심지어는 직원들의 이름까지도 언급을 했거든요. 혹시 그 라이브 방송 얘기 들으셨어요? 네, 간단히 정리한 거 봤습니다.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사실상의 공개 저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MC몽 씨는 오히려 고소해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법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기를 고소하든지 해서 계속 이슈와 쟁점화 시키려는 거잖아요. 공개 저격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분노가 좀 차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배신감이나 아마 그런 걸 느껴서 이번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히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MBC PD 수첩에서 최근 MC몽 씨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된 취재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단순히 해외 원정 도박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일단 MC몽 씨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회사 돈을 사용해서 도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을 해봐. 아무리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회사 돈을 도박으로 써? 내 계좌든 뭐든 다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걸. 본인이 설령 도박이라기보다는 홀덤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게임을 좋아할 뿐이지 회사 자금까지 이용해서 도박한 적이 없다. 내 통장까지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과거에 본인이 이제 MC몽, 소위 말하는 발치몽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보도가 MBC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MBC로부터 또다시 공격받는다는 입장으로 차가운 회장과 나를 공격하려는 입장, 그리고 MBC PD 수첩에 제보를 하는 다수의 인물들이 자신의 경영권을 빼앗아 가려는 인물의 최측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됐다. 그 주장들, 제보들이 오염됐고 공익 제보로 보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김민종 씨를 비롯해서 다수의 연예인들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해외 원정 도박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원정 도박이라는 것도 사실 카지노에 출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해외 원정 도박에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기준일까요? 그냥 법률적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은 전부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일시의 오락이라고 하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적당한 수준에서의 고스톱이나 아니면 포카 이런 게임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카지노에 가서 사실상의 도박 행위를 했다 그러면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지노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 수 있군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라도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가서 이제 도박을 하게 되면은 도박죄에 해당하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는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정 도박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 다만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든 국내든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형벌권, 처벌권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카지노 출입해서 도박을 했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되나요? 사실은 해외에서 카지노 많이 가잖아요. 일반 국민들 한두 번 출입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실무상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원정 도박이라고 보통 하면 이제 큰 자금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보통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상습 도박죄가 적용될 거고요. 또 이러한 도박 자금을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해외로 송금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환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뭐 이거에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MC몽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원정 도박과 비교해서 형량이 어느 정도로 좀 차이가 날까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도박은 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는 풍기지만 회사 돈으로는 절대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법률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죠. 왜냐하면 상습 도박죄는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이 뭐 3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든요. 이건 사실 실무상은 실형이 나오기 힘들어요. 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뭐 이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 즉 회사 자금의 횡령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액수에 따라서 사실 처벌 수위가 다르고요. 또 특히나 뭐 5억 원 이상 횡령을 하게 되면 이제 특경법에 적용을 받게 돼서 액수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사실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뭐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횡령한 자금은 다시 회사에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상으로도 뭐 수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억 넘어도 똑같은 케이스일까요?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형까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같은 경우 보면 재벌 회장님들 재판 보면 대부분 다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뭐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회장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회사 돈을 다시 다 채워놓거든요. 본인 재산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요새는 뭐 회장님들 구속되고 실형 선고 받는 것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MC몽 씨가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도박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임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하진 않았다. 통장까지 보여주겠다라는 차원이군요. 일단 너무 복잡한데 여기 또 MC몽 씨의 불륜 사건이 또 껴있어요. 사실 이제 MC몽 씨가 빅플래닛 메이드라는 곳에서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난해 5월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복수심에 차준영 회장이라는 인물에게 찾아가서 자료를 넘겼는데 이 자료를 차준영 회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사에 넘겼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자료가 소위 말하는 MC몽 씨와 차가운 회장 간의 불륜 카톡이거든요. 근데 그 카톡을 MC몽 씨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건 맞는데 내가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는 내 여자친구인데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이름을 여자친구에서 차가원으로 바꿔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처벌받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카카오톡을 조작한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생각나는 건 뭐 증거 위조나 아니면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다만 이제 뭐 수사기관에 처벌받게 할 목적은 아니고 명예를 훼손할 사실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목적으로 만약에 카카오톡을 조작했다고 하면 MC몽한테는 이제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통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허위로 조작된 거를 알고도 만약에 최준영 회장이 언론에 제공했고 또 언론사도 만약에 허위인 사실을 알고 만약 보도를 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MC몽과 공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근데 MC몽 씨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차준영에게 전달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차준영 씨가 동의 없이 넘겼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차준영 씨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좀 불분명한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을 알 길이 없거든요. 당연히 진실로 믿고 보도를 했을 텐데 이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언론사 입장에서 MC몽 씨나 차준영 회장에 대해서 혹은 제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르고 보도한 경우에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도 사실은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MC몽이나 뭐 차준영 회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죠. 반론을 듣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다면 어느 정도는 좀
면책할 수 있는. 예, 책임 조각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MC몽 씨가 대대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바로 김민종 씨인데 저도 진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김민종 씨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서 뭐 1,000만 원의 화대를 지불하려고 했다. 사실 했다고 했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마다 1,000만 원가량의 뽀찌를 받았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부분 당연히 좀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죠. MC몽이 사실은 김민종을 완전히 저격한 거잖아요. 뭐 화대, 뽀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실 단어들을 사용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MC몽한테 뭐 이거를 공익성 때문에 뭐 제보했다든지 해서 이러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뭐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김민종 씨가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승부수를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김민종 씨가 고소했을 때 자기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내가 사실적시로 처벌받더라도 이게 사실임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기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MC몽은 김민종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김민종 씨를 사실은 완전히 저격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지 자신의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고소하면 내가 이게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 적시라는 것을 밝히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고요. 사실 MC몽이 저격을 하겠다는 마음이라면 계속 고소해서 뭐 형사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는 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MC몽 씨가 방송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망쳐놨으면 더 망가뜨려야 된다. 망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적 복수심을 불태우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부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밝히느냐 아니면 사적인 목적으로 밝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인 목적으로 밝혔을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요. 이렇게 사적 제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인정되기가 되게 어렵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MC몽 입장에서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런 사적인 복수심을 사실 언론에 공개하는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니 김민종 씨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준영 회장 측의 측근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의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의 해외 원정 도박이나 혹은 본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민종 씨는 관여한 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김민종 씨를 언급하는 걸 보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불쏘시개로 좀 쓰인 게 아닌가. 차준영 회장 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MC몽 씨도 대단한 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폭로한 인물들은 단순히 김민종 씨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MC, 해외 스타의 작은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단 이들이 약간 원정 도박과 연루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이후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혹은 언론사를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MC몽 씨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 사실 특정성의 문제가 좀 모호하고 애매한데요. MC몽도 사실은 향후의 반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고려하고 라이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사 자금 횡령은 절대로 부인을 하고요. 이렇게 특정도 모호하게 만들었는데 두 가지 전략이죠. 첫 번째로는 본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나중에 법원에서 이게 특정성이 있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계속 댓글을 달고 화제가 될 테니까요. 지금 그거 보고 사실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성에 대해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MC몽 씨가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임을 100%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고소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가 고소하면 자백하는 거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김민종 씨나 아니면 여기 이 언급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뭔가 고소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사자 입장에서? 이 사실은 이게 MC몽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제는 확 키우고 다들 경고를 한 거죠. 경고를 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태도를 취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마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MC몽의 태도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라이브 방송이 최근 화두가 되는 사적 제재의 일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최근 들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사적 제재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저도 이제 놀라는 판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는요, 이런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사실 실형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뭐 거액의 손해배상도 인정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 구성들이 사실 좀 바뀌었거든요. 이제 옛날에 좀 저보다 이제 윗세대의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실형까지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세상에 적응하는 그러한 판사님들이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정통망을 통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확장성이 있고요, 또 영구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걸 이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그 사적 제재의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하게 아직 대법원에 확립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닌데 사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를 거쳐가지고 뭐 정식의 고소나 고발 수사 절차,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뭔가 복수나 제재는 전부 다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양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을 사적으로 폭로해서 당사자들을 소위 말하는 저격, 그리고 심지어는 허위 저격을 한 이들이 대다수 구속이 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제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진짜 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사적 제재에 대해서 좀 엄하게 판결하는 게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MC몽 씨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또 이제 모 여배우까지 거론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5년간 사귀었다. 그분의 딸은 차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 그 회장님은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하면 처벌 좀 받을까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딸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것도 사실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혼외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뭐 불륜 관계가 엄청 깊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모호하게 표현을 했지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사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적신지 허위사실적신지가 또 문제될 거잖아요. 이제 사실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를 수사기관을 통해 밝힌다는 게 당사자에게 부담이라는 것을 요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연예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상 어쨌든 수사기관에 그 수사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처벌받지만 그 내용을 봐라. 사실이다. 나도 죽지만 너도 죽어라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보통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 벌금 아니면은 사실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유명인들에 대한 공개 저격에 실형 선고가 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이 나오는 경우에 제가 좀 놀라고 재판부의 구성이나 아니면 생각도 조금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사실 실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MC몽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방송에서 보면 허술하게 얘기하고 막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흉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법적인 문제 제기와 본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어쨌든 크게 문제 제기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 또다시 연예인들에 대해서 저격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성을 키우면서도 그들이 나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전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MC몽의 이제까지의 MC몽 씨의 행태를 보거나 아니면 사실은 법잘 R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엄청난 법적 분쟁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라이브 방송 한 것도 사실 법을 엄청 잘 이용한 거죠. 자기가 실형 선고가 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 고소를 해야 사실 수사가 이루어질,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테면 해봐라. 너네 사실적시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특정성도 뭉개버려서 지속적으로 화제성을 사실은 갖추게 하는 거를 보면 MC몽은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법잘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PD수첩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PD수첩 측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사안은 없을까요? MC몽 씨 상대로. 근데 PD수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이제 취재원이나 정보원에 대해서 사실 저격을 한 거지, 언론 보도 자체, 취재 자체에 대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언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MBC 입장에서도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 MC몽의 발언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와, 진짜 치밀했네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이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법적 문제가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애매한 부분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제 바로 김호중 씨인데 제가 좀 가장 황당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MC몽 씨가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심지어 김호중 씨가 법적 구속돼서 제소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원정 도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호중 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언급해서 결과론적으로 김호중 씨가 다시 한번 고통받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김호중 씨가 그냥 언급된 거에 불과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시혁 의장에 관련돼서 보도를 하거나 뭐 저격을 할 때 BTS 소속사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의 의장인, 이렇게 했다고 해서 BTS가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뭔가 고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김호중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중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요, 김호중의 소속사의 대표를 명예를 훼손한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김호중 씨가 사실 올해 말 정도에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법적 책임은 당연히 다 해야 되죠. 근데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심지어 본인이 제소 기간에 소속사 대표가 그랬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괜히 그런 일을 벌여서 내 명예를 훼손하냐,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소속사 대표가 어떻게 나를 케어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외에 가서 그런 짓을 벌였냐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입장에서 사실은 MC몽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소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계약 해지나 아니면 전속 계약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행위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전속 계약 관련해서 분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근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 MC몽 씨 도와준 건지 저격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 사실 MC몽 씨를 필두로 향후에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둔감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적 제재하면 안 된다,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적 제재라는 거는 우리 법상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를 함부로 하시다가는 사실은 옛날과는 다르게 뭐 구속이 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가처분 등에 의해 가지고 뭐 거액의 이행강제금 또는 손해배상까지도 물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률가로서는요, 얼마나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답답하면 사적 제재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면 사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사실 법조계도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문현답이네요. 두 가지 내용들 전부 다 역시 전문가를 제가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